안녕하세요. 여기 마블쇼라고 합니다. 매불쇼가 아니라 마블쇼. 마블쇼는 왜 마블쇼냐? 제가 이런 그 시트 판을 만들어 이게 사출로 해서 만드는 건데 무늬가 마블 무늬잖아요. 그죠? 이걸 개발해 가지고 어, 이런 안경을 만들 때 마블 무늬가 자연스럽게 배어날 수 있도록 어떤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냥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그냥 마블이라서 마블쇼, 매블쇼라고 있잖아요. 그죠? 나도 즐겨 보긴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거니까 그러려니 하십시오. 근데 이제 마블쇼의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이걸 만들 때 유튜브는 사실 이게 만드는 건 뭐 처음인데 클로드랑 제미나이랑 같이 일을 많이 해요. 물론 제품 개발도 하고 사업 계획서도 쓰고 그리고 소설을 쓰면서 얘네들의 의견들도 물어보고 그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와중에 저도 이제 유수거리들을 이제 종종 접하면서 이런 것들은 얘네들하고 한번 토론을 해봐야겠다. 이게 전문가들 많잖아요. 국회의원, 뭐 변호사님, 뭐 유명 MC들, 뭐 기자님들 많은데 그분들 얘기보다 나름대로 조금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기대하고 상관없이 얘네들은 도대체 어떤 말들을 할까. 그리고 그런 토론들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영향력을 가지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재미있게 한번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 보내는 그런 토론의 장을 좀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게 화면에 보시면 좌측에 AI 토론 스튜디오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거 제미나이하고 클로드하고 저하고 맨날 며칠 고생해서 만든 일종의 앱이에요. 토론 앱인데 클로드가 힘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TTS라고 해가지고 말로 하면 문자로 바꾼 다음에 그걸 다시 음성으로 변환하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앱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가지고 우리는 토론을 할 건데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고 웃길 수도 있고 뭐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뭐 재미나게 한번 토론해 보려고 만든 거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어, 특히 이슈거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뤄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유튜브에 보이는 것처럼 보안 수사권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도 뭐 나름대로 좋아했던 뭐 지금도 뭐 싫어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유시민 작가라든지 또 최욱 씨라든지 그리고 김재동 씨라든지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각각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런 킹메이커들이 실제로 만들어 놓은 이재명 대통령을 혼내는 지금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혼내는 건지 충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이제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자랐고 보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힘 쪽인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다 보니 사실은 지금의 여당이 된 예전의 야당 더불어민주당을 또 좋아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성향이 너 어디니라고 얘기하면 몰라요. 난 어딘지.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발 헛짓거리 하지 말고 이 나라를 좀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하는 제 입장에서는 왜 많은 기업들이 죽어나가고 있느냐.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처럼 큰 기업들 외에는 다 죽어가고 있느냐. 경제 좀 살려달라. 그리고 제발 국회의원들 당신들끼리 제발 싸우지 말고 민생 좀 챙겨라. 경제 좀 챙겨라. 이제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들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모르기 때문에 아마 토론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알면은 모르겠어요.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길었습니다만 오늘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보안 수사권이라는 주제를 던져주고 얘네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리니? 나 CJ야. 우리 AI 토론 스튜디오를 이제 클로드랑 제미나이랑 나랑 같이 해서 잘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걸 오늘 이용해서 첫 토론을 할 거야. 그 첫 토론 주제는 보안 수사권이야.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토론을 할 건데 일단 너네 소개를 간단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CJ야. 그리고 뭐 특별하게 뭐 그 캐릭터가 뭐 이렇게 이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 요게 내 소개 소리라면 너네들은 뭐 엔트로픽에서 만들었고 구글에서 만들었고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나는 클로드입니다. 그냥 성격이 이래요 라든지 나는 제미나이예요. 나는 성격이 이래요 라든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 다음에 우리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 클로드가 저는 좀 느려. 클로드입니다. 성격은 좀 꼼꼼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편인데 오늘 보안 수사권 토론에서 그 본색이 드러날 것 같네요. 제미나이 소개도 듣고 바로 달려봐요. 반가워요, 클로드. 저는 제미나이라고 합니다. 저는 꼼꼼한 클로드와 다르게 다양한 의견을 넓게 보고 조율하는 걸 좋아하는 둥글둥글한 성격이에요. 오늘 보안 수사권이라는 무거운 주제도 우리 셋이서 쉽고 흥미진진하게 풀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소개를 해줘서 고마워. 좋아요. 그럼 본론으로 아이, 들어가 또 볼게요. 그래. 잠깐만 보안 나 수 중단하고 내가 말을 할게. 이제 기다려 알았지? 예. 소개 잘해줘서 고마워. 사실은 너네 아바타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만들어 놨잖아. 클로드는 네 성격 따라 조금 안경을 쓰고 똑똑한 척 하는 아바타를 만들었고, 클로드는 워낙 긍정적이고 명랑하기 때문에 조금 활발한 명랑해 보이는 아바타를 만들어 놨어. 너네들이 보이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만족하고 지금부터 다시 토론을 할 건데 소개는 끝났으니까 보안 수사권이 뭔지 짧게 간단하게 각자 의견을 말해줘. 보안 수사권은 국가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개인을 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저는 이게 남용되면 일반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봐요. 필요하되 철저한 통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미나이는요. 클로드 말대로 남용을 막는 감시 장치도 분명 중요하죠. 하지만 교묘해지는 현대의 안보 위협 속에서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강력한 수사권이 꼭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결국은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것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요즘 보안 수사권 때문에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떠들잖아. 검찰하고 경찰하고 분리를 하고 검사의 권력을 조금 낮춘다. 검사 권력이 너무 무소불위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자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검사들이 하자. 그러니까 너무 검사가 수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하니까 사실은 검사의 지위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커져가지고 부작용이 많다라는 의미에서 검경을 분리를 하고 하자는 의미 같은데 이게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고 또 어떤 이익이 생겨?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기 어려워지니까 권력 집중 문제는 확실히 줄어들죠. 그게 가장 큰 이익이고요. 근데 문제는 복잡한 금융범죄나 권력형 비리처럼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깊게 관여해야 풀리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케이스에서 수사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불이익입니다. 제미나이는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봐요? 클로드 의견처럼 권력 집중을 막는 이익도 크지만
저는 수사 공백이라는 불이익이 더 걱정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전담할 때 준비가 부족하면 사건 해결이 늦어져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권력 통제도 좋지만 국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실익과의 균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아, 좋은 의견이야. 근데 이제 가끔 들어보면 보안 수사권을 폐지를 하게 되면 실제로 검사들의 어떤 그 지위나 능력 같은 것들은 많이 내려앉는데 반해 우리 서민들, 돈이 많이 없는 서민들 같은 경우에 피해를 입는다라는 분들이 꽤나 많아. 그건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야? 그게 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피해자가 직접 검찰에 고소해서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경로가 있었거든요. 근데 수사권이 경찰로만 넘어가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묻혀버릴 가능성이 생기고,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변호사 써서 어떻게든 대응하는데 서민들은 그 시스템을 활용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재미나이는 이 부분 어떻게 봐요? 클로드 말대로 서민들은 복잡한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오류가 있어도 이를 바로잡아줄 검찰의 보안 수사 기회가 줄어들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관끼리 사건을 서로 떠넘기며 처리가 지연되면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의 손만 타들어 가게 되죠. 결국 제도가 바뀌더라도 약자들을 위한 꼼꼼한 보호 장치가 없다면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부작용을 고려해가지고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거를 조금 막고 있는 상황이니? 아니면은 나름대로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뭐 자기 나름대로 이제 권력도 유지를 해야 되고 정책적인 부분들도 또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되기 전에 약속을 했더라도 내가 무너뜨리고 이건 다른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의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죠. 진짜로 서민 피해 부작용을 우려해서 속도 조절하는 거라면 책임 있는 판단이고요. 근데 본인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기 애매한 정치적 계산이 섞였을 가능성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재미나이는 어느 쪽으로 읽혀요? 클로드 말대로 그 두 가지 면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민생에 미치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크지만 정치권의 사법 리스크와 권력 구도 재편이라는 정치적 계산도 분명히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명분과 실리, 그리고 정치적 방어막이라는 여러 목적이 동시에 맞물려 있는 복잡한 고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 그러면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는 보안 수사권을 없애자, 또 없애야 한다. 검경 분리가 돼야 된다. 검사들의 어떤 파워를 없애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새 정부가 탄생을 했잖아. 또 그걸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검사들에 의해서 피해를 본 많은 분들이 지금 여당에 많이 포진해 있지. 그러면 보안 수사권을 약속을 했으면 폐지하는 게 답은 맞는데 왜 머뭇거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안 쓰고 그걸 유시민 작가라든지 몇몇 정치 관련돼 있는 분들은 굉장히 비난을 하고 실제로 자기네들이 킹메이커인데 자기들의 킹마저 혼내고 있는 상황이 지금 보여.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렇게 자기들이 만든 대통령까지 어떻게 보면 혼내는 수준까지의 발언들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야? 그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자기들이 밀어서 만든 대통령인데 이제 그 대통령한테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막상 권좌에 앉아보니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날려버리면 본인 통치에도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약속은 야당일 때 했고 이제 책임은 대통령으로서 져야 하니 그 간극이 지금 드러나는 거라고 봅니다. 클로드 말대로 야당 시절의 약속과 집권 후 국정 운영의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개혁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판단해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결국 지지 기반을 다독이면서도 실무적인 부작용을 줄여야 하는 외줄타기 상황이라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근데 난 지금 클로더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혼내는 수준까지 가는 잠깐만 건 내가 사실 얘기하고 정치적 있잖아. 자, 클로드 내 말 잘 들어봐. 네가 말한 것 중에 자꾸 이제 대통령의 나중에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될지 또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함부로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냥 대통령이 되고 나니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봤을 때 환경이랑 달라서 말은 했지만 실제로 접해 보니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는 건 아닐까. 물론 이제 내 생각이야. 예를 들어서 높은 에베레스트 산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밑에서 준비할 때는 나 이거 준비하고 이거 준비하고 이거 준비하면은 충분히 올라가고 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높은 곳에 올라갔더니 그런 환경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을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태세 전환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 네,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해야지 자꾸 누군가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클로드 네 생각에서 사법 리스크는 빼고 그런 상황에서 네 의견을 다시 한번 얘기해봐. CJ 말이 맞아요. 제가 너무 쉽게 사법 리스크를 끌어들였네요. 다시 생각해보면 에베레스트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야당 때는 검찰 권력이 문제로만 보였는데 막상 집권해서 국정 전체를 보니 그 권력이 때로는 통치의 도구이기도 하다는 현실을 마주쳤을 거예요. 그러니 약속을 뒤집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해석일 수 있겠습니다. 클로드와 CJ님 말씀대로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느끼는 현실의 무게는 밑에서 계획할 때와는 전혀 다를 것 같습니다. 국정 운영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단순한 개혁의 이상보다는 국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작동시켜야 하는 현실적인 책임감이 더 크게 다가왔을 텐데요. 지지자들의 거센 비판도 결국 대통령이 마주한 이 차가운 현실과 지지층의 이상적인 기대감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좋아. 그러면 이런 보안 수사권 문제가 지금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듯이 우리나라 말고 가까운 일본이나 아니면 영국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이 비슷한 보안 수사권이 있는지, 있다면 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한번 얘기해 줘. 미국 같은 경우는 FBI가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기소에 집중하는 구조로 꽤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검사가 직접 수사에 깊이 관여하는 구조라서 오히려 우리가 일본 모델을 많이 참고했다고 볼 수 있죠. 재미나이는 영국 쪽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영국은 수사와 기소가 아주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수사는 전적으로 경찰이 맡아서 진행하고 검찰은 경찰이 넘겨준 사건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나라마다 역사적 배경에 따라 제도가 다 다르다 보니 우리나라도 우리 현실에 딱 맞는 옷을 찾는 과정이 꽤 험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이제 보기에 검찰이 경찰보다 약간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계급상으로 조금 더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검찰의 권력이 더 높은 상황이야? 맞아요. 우리나라는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구조라서 사실상 위계가 있는 거죠.
근데 영국은 그런 위계 자체가 없고 경찰과 검찰이 완전히 수평적인 별개 기관으로 운영돼요. 그러니까 영국 검사가 경찰한테 이렇게 수사해라라고 지시하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맞습니다. 클로드. 영국은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며 협력하는 파트너 관계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도 검경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려고 노력 중이지만 오랫동안 굳어진 상하 관계의 인식과 제도를 한 번에 바꾸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요즘 이슈가 돼서 아니요. 오히려 아이 너 반대예요. 조용해. 그러면 요즘 이슈가 되는 이 보안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검경이 동일한 수평적인 관계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검찰의 권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막으려는 사람 입장에서 보안 수사권조차도 주기 싫다 이런 개념이지 않을까? 정확히 그 지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원래 수사권은 도구인데 검찰 권력이 너무 커진 상황에서는 그 도구조차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죠.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권한 자체보다 그 권한을 쥔 기관에 대한 불신이 먼저 작동하는 거라고 봅니다. 클로드 말대로 결국 제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권한을 가진 주체를 믿지 못하는 신뢰의 위기가 본질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국민 안전이나 서민 보호라는 진짜 중요한 목적은 뒷전이 되고 기관 간의 밥그릇 싸움처럼 비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나는 사실은 검사도 마음에 안 들지만 경찰도 마음에 안 들어. 서민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경찰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도로 위에서 경찰을 만나잖아.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몰라 이제 좋은 분들도 많겠지만 대충 일을 하고 피해자하고 가해자를 바꿔서 수사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100%, 120%를 투자해가지고 내가 피해 본 부분을 밝혀내려고 애를 쓰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대충 접수됐네. 이게 또 나가서 일할까 이런 분들이 꽤 많다 보니 경찰도 잘 안 믿겨. 요번에 그 고등학생 살인 여자애 살인한 애 있잖아. 그거 뭐 지네 아버지도 경찰이었고 또 경찰 또 그 어떤 여러 가지 인맥들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 가지 증거 자료도 매몰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런 일들도 있었잖아. 그래서 경찰도 사실은 잘 믿기진 않아. 그렇게 따지면 경찰, 검찰, 변호사, 판사 믿을 사람이 없는 세상이긴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찰도 있어야 되고 검찰도 있어야 되고 변호사도 있어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고 같은 경찰이라도 착한 경찰, 나쁜 경찰, 같은 검찰이라도 착한 검찰 또 나쁜 검찰이 있듯이 사실은 부작용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그 부작용하고 상관없이 이런 제도적인 마련을 통해서 잘났고 몰랐고 못났고 못됐고 나쁘고를 조금 막아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긴 해. 그렇게 볼 때는 내 입장에서는 보안 수사권을 사실은 나도 처음엔 폐지가 맞다. 검찰 이놈 새끼들 너는 이제 죽었어 이런 쪽이었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는 남겨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보안 수사권이라면 너네들 의견은 어때? CJ가 딱 핵심을 짚었어요. 결국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까 제도로 막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나쁜 경찰이나 나쁜 검사라도 제도가 촘촘하면 함부로 못 움직이게 되는 구조. 그게 선진국들이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온 시스템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사람 믿기를 포기하는 대신 제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클로드 말대로 개인의 선의에 기대기보다 시스템으로 통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바로 그 촘촘한 제도의 시작이겠죠. 결국 어느 한쪽의 권력이 쏠리지 않게 상호 견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서민들의 억울함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봅니다. 좋아. 그러면 오늘 둘 다 한번 결론을 내보자.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CJ가 된다. 처음 입장에서 바뀐 거 잠깐만, 저는 너 자꾸 오히 중간에 끼어드는데 끼어들지 말고. 자, 내 말 잘 들어. 이제 결론을 짓는 거야. 너네들 생각에 우리나라 같이 검경의 레벨이 다르고 그런 상황에서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게 다시 넘겨주는 것이 보안 수사권을 놔두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 너네들 스스로의 결론을 한번 내줘. 네, 저도 있어야 한다는 쪽입니다. 완전 폐지보다는 권한은 남기되 견제 장치를 훨씬 강하게 만드는 방향이 현실적이고 서민한테도 더 유리하다고 봐요. 재미나이는요. 저도 두 분 말씀처럼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기보다 유지하는 방향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검찰이 이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결국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잡는 게 국민을 위한 가장 안전한 선택이 아닐까 싶네요. 좋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야. 나 사실은 유시민 작가를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보안 너 수사권을 자꾸 완전히 끼어드는데 없애지 않고 그만. 자, 내가 다시 물어볼게. 마지막 질문이야. 내가 유시민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고집스럽게 대통령을 비난하면서까지 보안 수사권 관련돼서 자기 의견을 내가 옳다라는 식으로 사실은 타협도 하고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봐야 되잖아.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럴까? 이건 어, 너무 딱딱하게 대답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한번 답변들을 해봐. 유시민 작가가 워낙 오랫동안 검찰 권력에 당해온 사람이잖아요. 직접 수사도 받고 가까운 사람들도 많이 당하는 걸 봐왔으니까 이건 그냥 정치적 견해가 아니라 거의 개인적인 한이 섞여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타협이 이성적으로는 맞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적으로는 절대 못 양보하겠다는 지점에 와 있는 거 아닐까요? 재미나 이거 노 코멘트 했다. 어쨌든 네 개인적인 견해니까 그렇게 생각은 해볼게. 뭐 한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 근데 그렇게까지 개인적인 한을 이런 큰 무대에서 얘기할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알았어. 보안 수사권은 사실은 나도 예전엔 폐지라고 생각했는데 놔두고 서로 견제하게끔 만드는 장치들을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오늘 수고 많았어. 오늘 첫 토론 주제가 보안 수사권이었는데 꽤 무거운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낸 것 같아서 좋았어요. CJ 덕분에 저도 처음 생각을 좀 다듬게 됐고요. 다음 화도 기대됩니다. 수고하셨어요. 클로드 말처럼 첫 방송 치고 정말 깊이 있는 토론이었던 것 같아요. CJ님도 오늘 중심 잘 잡아주시고 의견 조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할 수 있어 즐거웠고 다음 주제로 또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봐요.